안녕하세요. MZ세대 2030들의 소득과 소비는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소득이나 자산이나 소비가 모두 취약한데요. 2030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진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무리하게 빚을 진 2030들이 대거 경제적인 하층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영끌, 비투한 탓에 경제적인 중산층을 자리를 다시 되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수십 년간, 최소 40년 이상 죽을 때까지 일해서 빚 갚는데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사료를 먹고 아르바이트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상 더 하면서 정말 발에 땀나듯이 여유 부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노예 신세로 살게 되는 거죠. 과거의 노예는 그래도 주인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지만 지금의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채찍을 들고 자기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서두르게 하고 빨리 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에 앱이 떠 있잖아요. 그 앱 보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배달일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도달해 가지고 배달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스스로 감시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독려하는 거죠. 이런 되게 스스로 다그치고 스스로 책임질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대로 파산하려고 해도 기득권들이, 금융권들이 절대 놔주지 않죠. 왜? 아직 젊기 때문에. 수십 년간 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그들을 비치게 한 거죠. 기득권들의 거대한 사기판이었다고 보면 맞는 거죠. 20대, 30대가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볼모 삼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퇴직금, 그리고 노후 자원까지 같이 빼먹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 씁쓸하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 20대, 30대의 소득은 동일 연령 대비 1.07배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X세대보다 1.08, 그 이전 세대보다 1.2배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 2030들이 그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도 영끌해서 집을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몰이에 끌려다닐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은 거죠. 왜? 세상을 덜 살아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고 혹독하다라는 걸 못 느끼는 탓인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MZ세대의 부모들이 2030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제대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탓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씁쓸하죠. 답답하죠. 20대, 30대들이 집을 사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져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것 자체가 도박이었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2030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결정한 데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기성세대들이 2030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되게 나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충격적인 모습인 거죠. 한국의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2030들을 그렇게 몰락시키고 무너뜨려서 2030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부류들을 하층민으로 만든 거죠. 씁쓸하죠. 앞으로 그들은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기 어렵죠. 자기가 원하는 나이에 은퇴하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신기루가 돼버린 거죠. 꿈이 돼버린 거죠. 아마도 그들은 70대에도 70대 중반에도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번에 2030들이 집을 사겠다고 대출을 낸 금액이 2억 3억이 아닌 4억 5억 6억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죽을 때까지 그 빚은 못 갚는다라는 거죠. 일상적 그들이 빚을 다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한 게 아니라 빚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좀 지난 다음에 집값이 더 오르면 시세 차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집을 산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끝물이었다라는 거죠.
2020년, 21년. 사실상 부동산이 꼭지점에 있을 때 정말 무리하게 산 거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부모님이 성수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대요. 4억 5천에 내놨는데 안 팔려서 몇 년 동안 집이 안 팔려서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2013년, 14년에 겨우 4억 1천만 원의 급매로 팔았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났더니 2018년, 19년, 20년이 됐더니 그 집이 16억이 됐더래요. 그걸 보면서 되게 황당해하고 어처구니 없어하며 그 지인은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8억짜리를 5억 대출을 내서 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 또한 2013년, 14년에 3억 5천이 안 하던 집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상 2배 이상 오른 집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21년에 상반기에 집을 살 때만 해도 대출 이자를 2.5%로 낸 거죠. 5억을. 근데 지금은 이자가 5%를 넘어서니 죽으려고 하는 거죠. 빚이 5억이라는 거죠. 맞벌이를 해서 연봉을 8천만 원, 9천만 원을 버니까 이게 빚도 갚아지고 뭐 원리금도 갚아진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맞벌이 하는데 한 명이 버는 돈은 고스란히 이자 내는데 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원리금도 아닌 이자만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들이 어디 그 친구뿐이겠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30들 10명 중에 서너 명이 그런 영끌하고 비투에서 몰락해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헤어날 수 있냐? 아니죠. 헤어나지 못하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빚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빚을 갚느라고 허덕이는 빚쟁이 신세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식을 낳지도 못하고 자식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먹고 싶어하는 외식, 여행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냥 은행에 끌려다니는 노예 신세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그냥 함부로 도장을 찍은 덕에 탓에 인생이 그렇게 몰락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또 윤정부 기간에 건설업체나 유튜버나 기득권들, 가짜 전문가들이 계속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빚내라고 계속 호도하고 꼬드길 거라는 거죠. 절대로 걸려들지 않게끔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한국은 일본보다 더 혹독하고 더 심한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투기, 매점 매석에 돈을 쏟아부었고 또한 돈도 다 빚져서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소비할 여력도 없는 거죠. 그게 닥친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극도로 소비는 줄이고 빚 갚는데 허덕이는 그런 삶이 1년, 2년, 5년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런 삶을. 아마도 앞으로 그런 모습은 더 심해지고 더 악화될 거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가 폭등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물가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죠. 지금보다 물가가 2배, 3배 돼도 놀랍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닥칠 현실인데 지금도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로 열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도망가고 싶어도 쉽게 도망가지 못하는 갇힌 노예, 발에 빚의 족쇄가 차여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층민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든 노예 삼으려고 하이에나처럼 서성이는 악인들이 너무 많죠. 절대로 그들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엮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고개 숙이고 생업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끼고 절약하고 5천원 만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만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지킨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죠. 공짜 점심 따위는 바라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빚만 계속 늘어나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기대할 게 없는 2030대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 빚을 우습게 보고 쉽게 움직였던 이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무너지면서 그들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커다란 실질적인 교훈으로 내보일 거라는 거죠.
앞으로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를 선언할지도 모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2.5%, 3%, 3.5%까지 올릴지도 모르고 원달러 환율이 2,000이 넘을지도 모르고 유가가 휘발유 가격이 2,500원, 3,000원도 될지 모르는 매우 엄중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5년 기간, 앞으로의 10년 동안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조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몰락하고 평생을 라면만 먹으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금융노예 600만 명에게 닥칠 일이다. 그리고 2030들에게 닥칠 지옥과 같은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대응하면서 함부로 비치지 않고 자기 삶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